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7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SEC 항소에 대해서 교차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업계와 암호화폐 변호사들은 당연하고 정말 잘한 일이며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SEC가 항소를 진행했을 때와 동일하게 리플 역시 교차 항소의 내용을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사에게 다만 2024년 8월 7일 판결에 대해서 교차 항소하겠다고 요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항소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즉 각자가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을 들여다보시면 두 당사자가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소와 교차 항소를 각각 진행할 것인지 추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약식 판결 결론 다시 한번 보시면 판사는 SEC의 주장을 일부 허용하고 일부는 기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허용은 리플의 기관 판매에 대한 것, 그리고 거부는 리플의 프로그래밍 판매, 기타 배분, 그리고 브래디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개인의 판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께서는 SEC가 패소한 부분은 리플의 프로그래밍 판매와 브래디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 개인의 XRP 판매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구나 추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경우도 판사가 마찬가지로 일부 허용, 일부 거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쟁점 사항은 SEC와 동일하기 때문에 판결은 SEC와 반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리플은 리플의 기관 판매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문가에 의하면 SEC는 10월 16일 하루 전에 대략적인 항소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리플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양측이 합의해서 법원에 브리핑 일정을 제출하고 그 후 실제 항소 브리핑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예상하는 12월 혹은 한 달 지연 요청이 있을 경우 1월경에 SEC 항소 브리핑이 있기 전에 항소 브리핑 일정을 위해서 두 당사자가 밟아야 하는 절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항소 접수 이후에 3명의 판사가 지정이 되는데 언제 판사가 지정이 될지 역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 SEC의 주장이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강하게 어필하면서 기사가 해당 표현을 잘 쓴 것 같은데요.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암호화폐 탄압을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이상 리플의 법적 행보가 오히려 투자 심리에 안정감을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SEC 위원 마크 우에다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은 업계에 그야말로 재앙을 초래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행 조치를 취했으나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라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SEC 내에서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형국인데요. SEC의 문제점은 가이드 없는 과도한 집행, 그것뿐만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SEC가 이번에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전문 기업 컴벌랜드 DIW를 미등록 증권 딜러 혐의로 기소하면서 솔라나 등의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컴벌랜드 측의 발언이 충격적입니다. 컴벌랜드는 X를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SEC와 논의를 해왔다. 그간 수십 개의 서면 진술, 수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공했다. 우리는 SEC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적격 브로커 딜러를 인수했지만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는 브로커딜러 라이센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렇다 치고라도 부정부패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인 것 같은데요. 규제기관의 권한 중에 웬만한 일로는 기소당하지 않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소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 앞에서는 규제기관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크게 탄로날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리플의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리플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즉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는 소식인데요. 리플은 은행 및 핀테크 고객이 암호화폐를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최근 신설된 리플 커스터디 부서가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디 사업이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가만히 보관만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겠죠. 고객이 보관한 디지털 자산을 통한 수익 창출 모델에 대한 계획을 리플이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번에 신설된 커스터디 부서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밤에서 오늘 새벽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미국 9월 CPI 결과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끈질기고 그리고 노동시장을 섣불리 안심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최신 고용 지표에 실망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보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1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비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더 커졌습니다. 글쎄요. 아직까지 11월 지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발언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CME 패치에 의하면 11월과 12월 각각 25bp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실크로드 압류 비트코인 매각설에 불안감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운트 곡스나 독일 정부의 매도를 통한 경험에서 얻었듯이 해당 이벤트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비트코인이 가고자 하는 장기적인 트렌드를 크게 꺾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폴리마켓 대선 배팅에서 해리스를 13%포인트로 추월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시장의 불안감 안에서 그나마 희망의 불씨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비트코인의 위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다만 상승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현재 대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는 만약 항소에서 미국 SEC가 패소한다면 해리스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SEC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법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제기된 항소의 경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 규제기관이 진행한 이슈를 다음 행정부가 진입했다고 드랍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항소의 과정은 매우 고될 것이고 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가 되었을 경우의 케이스라는 점 시장의 평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